네, 지금부터 제가 그렸던 것들을 한번 약간 훑어보겠습니다. 9월 9일 이때는 다리 그리는 거에 조금 심각성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9월 11일이네. 하기 전에 저의 모든 그림 자료들은 다 모작이고요. 제가 창작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레퍼런스가 핀터레스트나 트위터에 다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것들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입체적인 도형들을 그리려고 연습을 했네요. 11일인데 기괴함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캐릭터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웃기게 그리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랬습니다. 12일인데 달리는 방법, 달리는 모습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애니메이션도 공부를 해야 돼서 연습을 했네요. 13일 이때는 인체 상체의 토르소 같은 것들 연습을 했고 14일 이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눈에 띄는 이 눈은 우리 고조 선생님. 15일인데 묘사, 명암 같은 것들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다시피 많이 어색하죠.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그려보지 않았으니까. 16일 이때는 전신 캐릭터도 한번 그려보고 흉곽 부분 이것은 그 원펀맨 타츠마키. 그리고 17일로 넘어가는데 제가 요즘에 가장 빠져든 캐릭터입니다. 철야의 노래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여주인공이죠. 이때는 볼펜으로 그려봤는데 이 볼펜의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표현되는 방법들이나 꺼지는 느낌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서. 18일인데 약간 낙서하는 형태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 18일인데요 캐릭터 표정 같은 것들 따라서 그려봤습니다. 볼펜으로 그리니까 뭔가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실사 얼굴을 약간 캐릭터체로 바꿔서 그렸던 겁니다. 19일인데요 이때는 머리카락 그리는 걸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그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때는 이제 머리카락 끝면 부분들, 끝부분들 그리는 거 연습을 했고 다 이제 철야의 노래의 주인공 그리는 것도 그렸고 이 친구는 제 오리지널 캐릭터인데 옛날부터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가져다가 쓴 거거든요. 제 인스타툰에도 이 친구가 나올 것 같은데 21일 머리카락이 리본으로 단순화해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끈 같은 거 직접 가지고 이렇게 막 비꼬면서 연구를 해서 그렸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3개가 있지만 어딜 안으로 어딜 밖으로 하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꾸준히 그리면 얻게 되는 게 있다는 건데 약간 장치, 습관, 의무감 같은 것들이에요. 어떠한 행위를 꾸준히 한다는 건 의지력이 굉장히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림 한 페이지를 채워놔야겠다 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기 직전에 아직 한 페이지 못 채웠는데 채우기 전까지 자면 안 되겠다는 심적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하루 한 페이지를 채운다는 나와의 약속을 반복하면서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의무감, 즉 작은 책임감이 생겼고 저의 그림을 그리면서 안 좋은 습관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부터 러프도 없이 완벽한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과 선을 긋는데 꽤 망설임이 있었고 선 하나 긋는데 그렇게까지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도 파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면 실력도 천천히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 무엇보다도 습관이 형성되어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점차 줄어들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대한 매일 한 페이지를 채우려고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할 때 힘들지만 집중이 정말 잘 된다입니다. 제가 리본 그리기를 연습을 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인체의 머리카락을 그려보고 싶었는데 못 그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처럼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리본 그리기를 추천해서 연습을 했는데 그려보지도 않았고 너무 생소하니까 어떤 입체의 원리에 의해서
앞면, 뒷면, 트위스트 됐는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애쓰니까 자연스레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연장선에 이어 모르는 게 있으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려고 정보들을 수집해서 연구하고 실험하라는 것입니다. 못 보고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빠져서 좋은 자료를 안 보려고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강박이 정말 심했어요. 고수들조차 자료 참고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무슨 자신감에 아무것도 안 보고 상상 속으로 그리려고 하는지 멍청한 메타인지가 아주 박살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 제발 정보 수집에 시간을 쏟자. 마지막으로 아날로그가 편안함이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드로잉만 할 건데 연필 드로잉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종이에 실물의 연필을 들고 그려보니까 달라요.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아날로그 형식을 조금 맛보면 나중에 디지털로 돌아왔을 때 그 디지털 작업이 조금 더 섬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은 정말 경험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연필 드로잉을 낙서라도 해보시길 권유합니다. 그리고 뭔가 디지털 세상에서 벗어나서 쓰레기도 나오고 손도 더러워지고 온전히 아날로그 세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향수가 심적으로 굉장한 편안함을 줬습니다. 목표가 있잖아요. 뮤비를 제작하는 건데 애니메이션 뮤비 쪽으로 만들고 싶어요. 또 작곡도 하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음악을 만드는 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 작업실이고요. 방음 부스인데 사놓고 거의 활용도 안 했고 혼자서 1인 작업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제작 과정부터 마지막까지. 최근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부분은 제가 요즘에 일본 음악을 꽤 많이 듣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라이브를 많이 듣거든요. 음원 같지 않아요. 또 다른 맛이 있는데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완전 생의 날 것의 모습도 있고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개성과 그 아티스트만의 고유한 색깔을 보여주는데 특화돼 있구나. 실력도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서도 봐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중 하나가 그 아티스트만의 담겨있는 스토리, 음악에서 전달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통했다고 생각을 해요. 음악적 테크닉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표현이 우선시 돼야지. 테크닉적으로만 너무 끌고 가다 보면 혼자서 하는 저에게는 오히려 도망치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실력적으로 한심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만들지 못한다면, 내가 결과물을 만들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은 거죠.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스토마요랑 그다음에 더 위켄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처럼 노래를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평범하거든요.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외모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살도 엄청 많이 찌고 했거든요. 예전보다 통통하긴 했지만 가수가 되겠다면은 노래 실력이 중요하죠. 제가 그 정승재 강사님 영상을 봤었는데 나의 어떤 직업적인 역량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저는 제 성격상 지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핑계이기도 하지만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모든 결정은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 책임감을 조금 늦게 안 편이고 솔직히 잘 될 거라는 보장도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져야 될 무기들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많이 뒤쳐져 있고 혹은 아무나 찾지 않은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시장성을 고려한 어떤 레코딩이나 음악이나 다 존재하죠. 어느 정도 상업상 성공을 하려면. 저도 그걸 무시하진 않고 오히려 더 원하고 있고, 근데 뭐 그럴 만한 실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너무 오만한 생각인 거죠. 근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은 시작할 것도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제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같이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에게 공감을 얻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제가 협업 같은 것도 해보지 않았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 협업이라는 형태의 작업을 무조건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창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창작의 DNA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창작이라 함은 예술 분야의 그런 창작 말고, 이 창작이라는 것은 다양한 것들인 거거든요. 어느 직업에서든 이 창작이라는 단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그 창작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처럼 나는 일반인이고 어떤 전공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비전공자, 비전문가, 그냥 일반인도 어느 분야에 생각과 호기심과 어떤 흥미가 있다면 누구나 창작할 수 있는 존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마음 한켠에 항상 이런 예술 분야를 하고 싶다, 가장 창작에 직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항상 두려웠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뭔데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돈을 벌 수 있을까? 만들 수는 있을까? 이런 일반인도 만들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런 것들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게 이상한 거죠. 현실에 부딪히고 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는 일반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목표가 있고요. 그려나가는 꿈이 있고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창작자이고요. 우리는 우리 세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나의 세계에서, 나의 세계 안에서만큼은 뛰어난 존재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로 이번 영상을 끝마쳐 보겠습니다. Don't be afraid. Just do it.